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좋으면서도 종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차례상 차릴 제수용품도 마련해야 하고 상차림도 준비해야 해서 마음이 분주한데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반가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유교와 유림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의 최영갑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갑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직을 거느리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네. 성균관 유도회 그러면 성균관 대학교에 유도부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기관이 무슨 기관인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도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 유도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독도를 가기 위해서 울릉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명찰을 앞에 딱 하니 성균관 유도회 이렇게 이제 달고 갔더니 지나가는 어른들이 야, 체격도 좋고 유도 선수 같다 진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느라고 아주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습니다. 유도라고 하는 거는 선비 유자에 길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선비의 길, 선비의 도리.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조직은 사실 이제 조선왕조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에서는 금방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 국가가 되고 나서는 일제가 우리가 이제 강점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유교가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 성균관과 지방향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심산 김창숙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계셔요. 이 독립운동가가 유림을 규합하자. 해서 이제 이 1945년 11월 30일 날 명륜당이라고 하는 그 문묘 공간 안에서 유림 대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균관 재건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국립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이 서울대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성균관은 과거에 국립대학인데 이 기능이 이제 사라지니까 성균관과 성균관 대학을 이제 만들 조직을 만듭니다. 우리 단체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교육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성균관 대학교에 넘겨줬고 지금은 이제 사회 교화 활동을 이제 주로 하는 단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활동이라든가 인성 예절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한 단체입니다. 이제 유도보다는 익숙한 말이 유림. 그렇죠. 이런 말일 텐데 우리나라의 유림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글쎄요. 이 방송을 듣는 유림이 계시다면 아마 1000만 유림이라고 답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유림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종교 인구를 조사할 때는 상당히 인구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림조차도 유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인구를 따진다면 유림이라고 하는 인구를 따진다면 적어도 한 100만 정도는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유교 이념이나 공자 사상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도회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저희는 중앙에 총본부가 있고요. 지방에는 17개 시도마다 시도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 밑에 또 290개의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또 내려가면 지회가 또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죠. 그런데 보통 유교 그러면 우리가 남존여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림들은 주로 남성분들인가요? 아니죠. 네. 과거에는 이제 유교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양반들 또 과거를 보는 사람들 뭐 주로 이런 계층이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이제 사상이 돼버렸지만 네. 지금은 이 남녀 평등한 사회 아닙니까? 네. 여기에는 남성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도 한 80개 지부 정도가 구성돼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 유도회가 80개 정도가 있으면 그분들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같은 건 어떤 건가요? 총본부랑 같은 건가요? 네, 저희 이제 유도회라고 하는 이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네. 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교육이나 교화 활동을 이제 담당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좀 청소년이나 학생들 교육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이 여성분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네. 뭐 그렇죠. 다도라든가 예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교육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낫습니다. 예.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이 되셨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유도회와 인연을 맺게 되셨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어려서 외조부와 이제 만나고 뭐 기억도 잘 안 나는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까.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외조부 밑에서 공부하고 했던 게 우리 외조부께서 훈장을 하셨다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서 이제 알았어요. 훈장. 예. 네. 그러니까 훈장 하면은 그 지방의 이제 교육자죠. 그렇죠. 예, 서당 같은. 예.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마 조금 배우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 대학교 유학과를 이제 들어오고. 네. 네.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은 이제 유교 활동, 유림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석사 박사는 동양 철학 쪽으로 학부와 석사는 유학과. 유학과고. 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은 이제 동양 철학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박사 과정은 없는 거죠. 그 유학과는.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네. 있습니다. 지금은 유학과에 네네네. 예, 박사 과정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아까 일제 때 상당히 그 탄압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그 네. 당시에는 뭐 많은 영역이 다 탄압을 받았지만 유림들도 상당히 탄압을 받았었죠. 예, 그럼요. 그때 어떻게 해서 탄압을 받았죠? 지방에 가면 이제 향교가 이제 주로 교육을 담당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유교 경전이나 유교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교육을 했던 곳이에요. 네. 근데 일제가 들어와서 일본어 교육, 일본 뭐 역사 교육 네. 이걸 이제 실시하려다 보니까 향교에 있는 노인들을 다 내쫓고 네. 자기가 거기를 이제 점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향교 전교라고 하죠. 지금은 대표. 네. 이 대표들을 이제 직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부 다 임명을 하고 예. 총독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양식 있는 지식인이나 유림들은 독립운동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죠. 네. 예, 그랬군요. 네. 근데 제가 흥미로운 게 이제 오래된 사립학교들이 있는데 향교 네, 맞습니다. 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끝나고 예. 일제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신식, 현대식 학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향교가 당시에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네. 향교에서 돈을 내고 향교 땅을 활용해서 예. 현대식 학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학교도 물론 그렇고 국립대학교 지금 지방에 가보면 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이런 데는 유림이 시사해서 학교를 만든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에서는 거의 이제 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 거를 유도회에서 조금씩 네네. 이제 뭔가 아카이브도 만들고 이렇게 제가 해야 되지 그 않을까 일을 싶습니다. 할 겁니다. 예. 네네. 그러시군요. 그 유림 활동이라면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유림 활동이라고 하면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학부 때부터 유림들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네. 학회도 쫓아가고 모임도 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공부를 더 하면서 석사 박사를 지내면서 본격적으로 이 활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제 출발하게 된 게 출판부. 네, 책을 만드는 일. 네.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과 가깝고 네. 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이제 출판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조직 관리하는 이제 이 책임자까지 쭉 이제 거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장 많이 이제 우리 유림들이 활동했던 게 인성교육하고 예절교육 그리고 충효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교재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모든 교재를 거의 제가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일들을 했죠. 유교는 중국에서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재 유교를 제대로 실천하는 거는 우리나라다. 이런 말도 있고 오히려 중국에서 배우러 온다는 말도 있던데 그 어떤가요 지금? 사실 유교가 중국에서 태동이 돼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한때는 중국이 실제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석전이라고 하는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은 사진도 찍어가고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중국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중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유교를 완전히 이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네. 정책을 썼어요. 우리가 비림 비공이라고 하는 거 잘 알죠. 네. 비림. 인표라고 하는 중국 정치가 네. 그리고 비공, 공자 네. 이 두 분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네. 네, 이러면서 공자의 유교 문화를 완전히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이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없죠. 네. 거기다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봉건주의 타파 이걸 이제 내세우니까 유교를 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들어와서 이걸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좀 배워가고 뭐 사진도 찍어가고 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근데 공자 말씀하셨는데 공자하고 맹자하고 또 다르지 않아요? 공자는 좀 온건주의, 네. 맹자는 굉장히 과격한 약간 인물. 혁명주의도 있고.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 이론이 있죠. 예. 네네. 근데 일본은 맹자가 좀 덜 들어갔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한중일 주로 삼국 들어가 중에서 있고. 네. 사실 우리나라만큼 유교적 국가가 없죠. 네. 네네. 골고루 들어왔고 네네. 또 아직도 뭔가 실천하고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유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봉건주의,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네. 실제 맹자를 읽어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네. 네, 맹자의 역성혁명은 네. 진짜 엄청난 사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바꾸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들이 겁나죠. 네. 네네. YTN 라디오 이성규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오늘은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의 최영갑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님. 네네. 우리 이쯤에 노래 듣거든요. 네네. 혹시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네.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네. 네, 이 노래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 노래를? 제가 요즘 표방하고 있는 게 네. 모든 국민이 유교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행복한 유교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네.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의 최영갑 회장님이 추천하신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문세의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이성규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림을 총괄하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의 최영갑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 네. 곧 추석이잖아요. 네네. 며칠 안 이렇게 남았죠. 되면 이제 차례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제사상 간소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옛날 같으면 뭐 홍동백선이 조율리 시를 외우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도 되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사실 차례나 제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갈등도 네. 있고 고통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차례는 사실 이제 간소하게 지내도 되는 것인데 네. 사람들이 차례와 제례를 구분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제례를 이제 지내는 방식으로 차례로 이제 옮겨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례상은 좀 당시에 이제 나는 계절에 나는 이제 과일이나 음식을 간단하게 올리면 되는데 네. 제례는 이제 기제사 이제 돌아가신 분의 기일날 지내는 그렇죠, 제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돈 있는 사람 좀 풍성하게 하고 없는 사람 좀 간소하게 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니까 좀 더 풍성하게 하자. 이게 이제 제례의 우리나라 이제 형태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례까지 그게 이제 이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차례 문화부터 개선을 하자.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성균관 의례 정립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네. 제가 지금 그 위원장 역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내일 모레죠. 9월 5일 날 차례상 표준안을 지금 발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홍동백서, 조유리시 이런 것들은 다 없다. 네. 그건 이제 누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실제.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서를 전부 다 찾아보고 다 했기 때문에 네. 이번 표준안이 뭐 순서를 어떻게 놓느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지수가 대폭 줄었다라고 네. 하는 데 있습니다. 네. 네. 좀 많이 마음들이 편안해지시겠네요. 네, 금년 아마 추석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네. 아마 명절을 지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유교에서 이렇게 의례를 중시하는 뭐 뜻이 있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 의례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뭐 혼례를 치르면 혼인한 뭐 부모나 자식의 마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형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네. 이 문화가 저는 옳은 유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례나 차례도 조상을 생각한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 네.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교를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그래도 이제 유도회의 총본부장으로서는 그래도 이게 유교가 뭔가 철학적으로 현대에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뭔가 가치론을 한번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 논문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 논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공맹의 도덕 철학이에요. 공맹의 도덕 철학. 예. 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실천적 도덕 철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적 철학.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통 말할 때 유교의 덕목이 뭐냐 하면 오륜을 제일 먼저 말해요. 네. 근데 그 오륜은 사실은 뭐 부모와 자식, 뭐 군주와 신하, 뭐 이런 관계들을 쭉 나열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관계의 나열이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다, 또 자식의 역할은 뭐다, 이렇게 해서 쌍방이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잘못 전수받아서 부모의 역할은 말을 안 하고 자식의 역할, 즉 효도만 좀 강조해 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쌍방간이 서로 지켜야 될 도리, 관계, 여기에 이제 유교 철학의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이직의 요인이 뭐냐 했더니 대부분 관계가 안 좋아서. 네.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관계 때문에, 인간 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져야 될 요소다. 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도 이것만 잘해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실천 철학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공자님 말씀 많이 전하고 이제 많은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동안에 그러면 그 인간 최영갑의 인생 지침이 될 만한 글귀라든가 이런 것 좀 몇 개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의 가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얘기에 나오는 이제 글귀가 있어요. 옥불탁 불성기, 임불학 부지도. 네. 이제 옥이라고 하는 돌 이제 보석이죠. 이거는 쪼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 만들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않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집 가훈입니다. 네. 이것과 더불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글귀는 논어에 있는 공자의 화의부동이라고 하는 화의부동.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구인데 이 문구를 잘 따져보면은 조화를 추구하되 부동 같은 걸 이제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도 다르고 동물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서로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 존재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면 전쟁이나 이런 갈등이 생겨날 리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공자님의 사상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화의부동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화의부동. 네. 조화롭되 동일하지 않다. 네, 네.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유교에서도 여성에 대한 어떤 자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꾸고 있나요? 근래 들어서 남녀 차별이다, 뭐 남존 여비다 이런 그 말들이 많아가지고 네. 유교가 굉장히 이제 지탄을 많이 받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여성 학자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쭉 해봤는데 예. 과연 우리 유교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가 따져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발견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부터 내려왔냐면 중국 한나라 때부터 내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나라가 유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여, 이 상하 관계를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억누르고 남편이 아내를 억누르고 네. 어른이 젊은 사람을 억누르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삼강이라는 거죠. 네, 이런 문화 때문에 이제 유교가 악용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습관적으로 그리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근데 실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남녀 불평등한 요소는 조금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걸 받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 요소가 일부 잘못된 양반이나 그런 선비들이 행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 욕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대에는 그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평등하고 그리고 네. 서로 상호 존중은 해야 될 상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단호히 그걸 막아버립니다. 네. 네네. 네, 앞으로 유도회 총본부의 회장님으로서 이 유도회와 유교, 유림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실 이제 유림이 고집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선비나 유림들이 해야 될 고집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네.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는 거를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피하지 않는 정신. 네. 저는 이게 이제 진정한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교하면은 자꾸 옛 것을 이제 추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에 원고지신 때문에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원고가 바탕이 돼야 지신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옛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죠. 지신을 위한 온고다. 그렇죠. 네. 실제는 지신이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은 분들이 온고만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이제 바꾸는 게 제 이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이 유교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의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의 최영갑 회장님과 새로운 시대의 유교와 유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 회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